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울상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연말연시 특수 분위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국내 항공사고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 지역을 찾은 관광객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제주항공이나 산행 때문에 많이 어지러운데 그래도 와가지고 잘 쉬고 즐기다 가서 애도 기간 지난 다음으로 날짜를 좀 조정해서 그래도 가서 유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요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한 호텔 등 숙박업계는 직격탄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물론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대관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숙소 예약률마저 줄자 가격을 깎으며 버티는 실정입니다. 소위 말해 카운트다운 등 이런 행사를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상 하기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좀 호텔 현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불확실성이 겹치며 식당 관광지에서 지갑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광업계는 일단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정부 지자체 지원과 연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숙박 쿠폰을 많이 발행을 해서 지방으로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진흥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지자체들과 함께 상의해서 정부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업계에서는 이 같은 침체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의 주인을 찾고 공항 주차장에 놓인 희생자들의 차량을 견인하는 등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모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오는 18일 전라남도와 함께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 한산사 지장시황도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724년 조선시대에 그려진 지정시황도는 불화의 색감과 인문의 표현, 유려한 필치 등 18세기 전반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조성연대와 봉안처 참여자 등이 확인돼 지난해 10월 4일 도유산에 지정됐으며 불교사와 미술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시청회의실에서 여수 지역 불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유산 지정서 전달식 등 불기 2569년 신년 할애 법회를 갖고 문화유산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뱃길이 올해부터 끊겼습니다. 유류비 증가로 적자가 쌓이자 업체가 사업을 철수한 건데요. 관광객들의 아쉬움은 물론 항만 종사자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텅 빈 터미널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유일한 정기선인 제주행배가 운항을 끝내자 터미널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선사는 유류비 상승에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쌓였다며 폐업했습니다. 여수 사업소는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하고 타 지역 이전을 결정한 겁니다. 여수 제주를 오가던 배가 운영을 멈추고 정박해 있습니다. 이 배는 이번 주 여수를 떠나 완도로 가게 됩니다. 선사 측은 완도와 제주 간 항로가 여수보다 짧아 경제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9년 동안 운영된 뱃길이 끊기자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야경도 보고 크루즈도 타면서 쌓을 수 있는 추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제주도를 가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배를 타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배가 끊긴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 노동자들도 당장 일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물동량이 감소하며 임금도 크게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도 여수보다 먼 고흥과 목포로 돌아가면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배편이 없어지다 보니 고흥이나 목포항으로 가는 그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 지역, 동부유권 지역에서는 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박람회를 앞두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여수시에겐 대형 악재입니다. 선사는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적자 보전을 요청했지만 여수시는 예산 부족으로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저희는 부두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어떤 채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여수시와 항만업계 종사자들은 대체 선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항로를 운영할 선박이 선뜻 나타나지 않으면서 백길 공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양시의 청년 인구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광양시 청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19세에서 45세 이하 청년 인구는 5만 3천여 명으로 시 총 인구의 34.7%를 차지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청년 인구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전체 혼인 건수는 689건으로 전년 대비 51건이 증가해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관내 쌍둥이 안심단체보험을 무료 지원합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출생한 광양시 관내 거주 두 쌍둥이 이상 아동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쌍둥이 안심단체보험 혜택을 무료 지원합니다. 재단의 이 같은 지원 사업은 최근 시험관 등 난임 시술에 의한 쌍둥이 이상 출산이 증가하면서 미숙아나 저체중아 출생 확률과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영유아 양육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들은 행정통합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곳이 대구와 경북입니다. 타 시도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이는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해 10월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고 2026년 7월 대구 경북 특별시를 출범시키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습니다. 행정통합을 이뤄낸다면 수도권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갖게 되고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통합 비용과 행정적, 재정적 특례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거듭 당부하신 만큼 대구 경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첫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를 없애고 새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통합안과 연방제 주에 해당하는 부산 경남주를 신설하는 기본 통합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최근에는 대전과 충남 등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친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궁극적인 행정통합으로까지 가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지만 충청권이 협력하면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이 충청남북도에 포진되어 있고 국가의 R&D 역량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정 수도로서 세종시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뭉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이게 됐고 도시 간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행정통합은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산업 육성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지역과 직결된 현장 중심의 자율적 행정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권리를 지역으로 가져와야 지방이 스스로 내가 가진 그 자치권이 있어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타 시도들의 행정 통합 논의가 힘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행정 통합과 관련한 타 시도들의 움직임은 광주와 전남과 다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겨울철 기온 하락으로 산지 출하 작업이 부진한 무와 배추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현재 무 소매 가격은 개당 3,330원으로 지난해 대비 50% 이상 올랐고 배추 한 포기당 가격도 5,660원으로 41% 올랐습니다. 배와 사과도 설 연휴 출하 대비 저장이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각각 42%와 14% 상승했지만 해당 물량이 출하되는 설에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으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광주 일부 자치구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업체에서 바로 수거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광주 전체에서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전동 킥보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위에도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만큼 모두 견인 대상입니다. 많을 때는 거의 10대 그 정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많이 불편해하고 차량도 지나갈 때 너무 불편해해요. 출동한 단속 공무원들이 사진을 찍고 신고 시스템에 올립니다. 광주 남구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광산구에서도 단속에 나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금지 구역에도 전동 킥보드가 여러 대 주차돼 있습니다. 광산구는 전동 킥보드 단속에서 1시간에 평균 10대가 적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이 신고 시스템에 사진을 올린 지 10분도 되지 않아 업체에서 킥보드를 수거하러 옵니다. 단속 이후 제한 시간 안에 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킥보드를 견인하고 업체는 견인 비용으로 킥보드 한 대당 15,0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하다가도 바로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단속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남구에서는 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 자체를 250대에서 100대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광산구의 전동 킥보드 무단주차 민원 건수는 2023년 한 달 평균 76건에서 지난해 11월 39건으로 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민원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행할 때 이제 몸에 스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광주에 등록된 전동 킥보드 업체는 두 곳으로 킥보드 6,1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 5개 자치구 전체에서 전동 킥보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사흘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남에서 한랭질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남에서는 저체온증 6건과 동상 2건 등 모두 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도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산림과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화목 보일러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